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2025년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학습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가 대구시에서 봉행됐습니다. 횡성군이 제1회 공직자 정책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국립경국대학교 출범식이 개최됐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산단 출근길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서민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소비자 물가가 모두 2%대 오름세를 보였는데 채소값 등 식자재뿐만 아니라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의 한 주유소. 운전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오르는 기름값이 부담스럽습니다. 광주의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90원, 전남은 1,717원으로 6개월 새 100원 넘게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지고 좀 느끼고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밖에 안 넣는데 소형이나 대형 넣으시는 분들은 좀 이제 단가가 좀 높아지다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확실히 느끼시니까. 장바구니 물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광주의 고등어 한 손 가격은 1년 전보다 81.7% 올랐고 배추, 무 등 채소값도 여전히 강세입니다. 생선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아구 같은 것도 작년에는 한 3만 원이면 샀는데 4, 5만 원 하는 것 같아요.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와 전남의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각각 2.1%, 2.2% 올랐습니다. 지난 1월보단 0.1%포인트씩 낮아졌지만 광주는 석 달 연속, 전남은 2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기름값 부담 등 체감 물가를 반영한 생활물가 지수는 광주 2.5%, 전남 2.7% 올랐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채소값이 6%가량 오르면서 신선식품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생선도 비싸고 뭐 이거 다 비싸. 부담된 게 이제 늙은 사람은 돈 없으니까 쬐까서 사다 먹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자재값, 국제유가 등이 또다시 요동칠 수 있는 상황. 연초부터 그칠 줄 모르는 물가 고공행진에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답심리 일동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유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심리 일동점이 지난 6일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지원을 받아 총 2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연면적 126.5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에 유아의 놀이에 적합한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카페에는 캠핑놀이, 슬라이딩 앤 볼풀장, 플레이짐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마련돼 1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용료는 아동 2,000원, 보호자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이며 이용은 2시간 단위로 운영됩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서울시 우리 동네 키움 포털을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대문구가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취업 지원에 나섭니다. 프로그램에는 진로 탐색,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되며 기업 탐방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대문구가 고용노동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장기 구직자나 구직을 포기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 의욕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구는 총 5억 9천만 원을 투입해 120명을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며 참여자는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50만 원의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과정은 단기 5주, 중기 15주, 장기 25주 이상으로 운영되며 서울 청년센터 동대문이 주관합니다. 프로그램에는 자신감 회복과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되며 기업 탐방과 현직자 강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은 3월 중 시작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마포구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평생학습을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2025년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합니다. 총 14개 동아리를 모집해 학습 동아리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평생학습을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3월 7일까지 2025년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학습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마포구 평생학습 포털에 등록하고 정기적인 학습 활동을 하는 동아리로 마포구에서 활동하는 성인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과반수가 마포 구민이어야 합니다. 마포구는 총 14개 동아리를 모집해 학습 동아리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습 동아리는 사업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동아리 회원 명부 등을 작성하여 3월 5일부터 3월 7일 오후 6시까지 보탬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마포구 평생학습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서울 지하철 수송 통계에 따르면 홍대 입구역을 찾는 인원이 일평균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마포구 레드로드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서 입지를 굳혔는데요.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이 레드로드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포구의 대표 상권인 레드로드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 명소로서 강력한 입지를 굳혔습니다. 홍대 일대의 젊음과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색 바탕의 레드로드를 조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마포구는 레드로드를 경의선 숲길에서 홍대 한강까지 연결한 특색 있는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레드로드 자체가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버스킹존과 레드로드 로드 갤러리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AI 인파 밀집 분석 시스템과 재난 문자 전광판을 도입하며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와 안전 측면에서도 뛰어난 이점을 보이며 많은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마포구는 레드로드에 이어 지역 곳곳에 독특한 골목 상권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마포 순환열차 버스를 운영합니다. 레드로드를 시작으로 망원시장 하늘길 등 마포구 골목 상권을 두루두루 다니며 관광객이 작은 골목 상점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가 대구시에서 봉행됐습니다. 석전대제는 600년 이상 이어져 온 행사이며 현장에는 지역 유림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의식은 전패례, 초헌례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재관들은 조선시대 예복을 갖춰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도인석전교는 석전대제는 공자의 사상과 유교 문화 정신을 계승하는 중요한 의식이라며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문화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구향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 문화의 정수를 계승하며 현대 사회와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시도를 보여줬습니다. 대전시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대전 라이즈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라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라이즈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루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대전시는 지역 수요에 맞춘 맞춤형 인재 양성, 지역 산업 연계 교육 혁신, 취창업 활성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의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소식입니다. 성인 문해학습장 횡성소망이룸학교가 2025년 입학식과 개강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과정을 이수하면 교육청에서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생은 35명으로 재학생 38명을 포함해 올 한 해 총 73명의 학습자가 기초 문해교육부터 초등, 중등 학력 인정 과정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습하게 됩니다. 초등 과정은 주 2시간 3회, 중학 과정은 주 4시간 3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학교 정규 수업과 동일한 수업을 받게 되며 1년 동안 학습 과정을 이수하면 상위 단계로 진급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 학력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은 횡성읍 365 체험관, 둔내면 태성도서관, 강림면 치악산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되며 입학을 비롯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횡성군이 제1회 공직자 정책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직원들의 변화 적응 능력과 정책 발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 자리입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공직자들에게 최신 금융 동향과 투자 재테크 전략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연은 방송인 출신 투자가인 황현희 씨가 맡아 다양한 투자 분야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효과적인 재정관리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정부 혁신 중 하나로 지난해부터 공직자 정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변화 적응 능력과 정책 발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분야별 최상위 권위자를 강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평창읍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조성 사업에 나섰습니다. 군은 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문화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 평창군은 평창읍 중리, 구 평창읍 사무소 부지에서 내빈 및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곳에는 평창읍 사무소, 주민 공동이용시설, 평생학습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이 들어서 행정, 교육,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시설로 조성됩니다. 평창군은 이번 학습센터 건립을 통해 청년과 가족 단위 주민이 머물고 싶은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문화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내 송어 양식 6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대한민국 송어 양식 60주년 기념 행사가 평창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원북 송어양식장이 주관하고 미탄면 번영회와 관광둘의 평창사랑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여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송어양식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감사패와 감사장이 전달됐으며 송어양식 6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또한 명품 송어 상품화, 소비시장 개척, 생산시설 현대화 및 친환경화 등 송어 양식 산업의 미래 비전이 논의됐으며 6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우수 농특산물 품질 인증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 8건, 연장 19건을 승인했습니다. 도는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기존에 인증을 받은 업체 중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19건에 대해 연장 승인이 이뤄졌으며 새롭게 우수성을 인정받은 8개 품목이 추가로 신규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개편된 인증마크는 충청북도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충북의 새로운 CI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충청북도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도민 또는 자녀입니다. 상반기 장학금은 다자녀 가족 장학금, 충북 전략산업 장학금, 대신 전기화물 지정장학금, 태강기업 지정장학금, 방문복 특별 지정장학금, 희망장학금, 공공간호사 장학금 총 7개 분야이며 315명에게 4억 2,8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도민 또는 자녀입니다. 또한 과거 3년 이상 도내 거주 이력이 있는 도민 또는 자녀도 신청 가능합니다. 선발 절차는 3월 28일 온라인 신청과 추천 접수 마감 후 서류 심사와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진천군과 음성군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10km 방역대 해제를 위한 임상 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소속 가축 방역관 및 진천 음성지역 공수의사를 휴일에도 동원해 검사 대상 106개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시료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해제 검사는 발생 농장 살처분 및 소독 조치를 완료하고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실시되며 임상검사 및 바이러스 항체에 대한 실험실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방역대가 해제됩니다. 방역대가 해제될 경우 지난 2024년 11월 7일 음성군 발생으로 시작된 도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는 모두 해제됩니다. 보령시가 치매 예방교실 기억생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치매 예방교실은 치매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매 예방 활동으로 각 8회기씩 매주 화요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구성으로는 코트라스지 전산화 인지훈련 시스템, 보령시 특화 인지학습지, 추나추동 다이어리 등 교재를 활용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 우울척도검사 등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사후검사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보령시는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종합반 교육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20명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식품 가공 창업 활성화와 농산물 가공 역량 강화를 위해 열립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종합반은 식품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이론 교육 및 제조 실습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이후에는 종합반 수료생 중 10명 내외를 선정해 실습반을 진행할 예정이며 각 반마다 주 2회씩 교육이 이뤄집니다. 창업교육은 교육과정의 80%를 이수해야만 수료가 인정되며 수료 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내 장비를 이용한 제품 생산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음으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학교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출범식은 전국 최초의 국공립대학 통합 모델인 국립경국대학교의 첫걸음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출범식에서는 통합 이행협약 체결, 대학 이상 선포, 국립경국대 UI 소개, 기념식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국립경국대학교는 진리, 성실, 창조의 교육 방침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기여를 교육 목표로 합니다. 또한 미래시대 인재 양성 경북거점 국립대를 통합대학의 이상으로 수립하고 미래형 인재 양성, 대학 지역의 동반 성장 확대를 포함한 4대 전략 방향을 마련합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충장로 상권은 전남도청이 이전하고 상무와 첨단 등 다른 상권이 부상하면서 쇠락을 거듭해왔습니다. 지금은 빈상가의 수가 빠르게 늘고 인적마저 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충장로의 옛 명성을 살리기 위해 건물주들이 반값 임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때 광주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였던 충장로 우체국 앞이 한산합니다. 유동인구가 줄면서 내 집 걸러 한 집 골로 새 임차인을 찾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공실돼 있으면 고객들이 올라가다가도 많이 비어 있으니까 꽉 차 있어야 그래도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옷가게 같은 경우는 옷가게 또 붙어 있어야 더 잘 되고 그러잖아요. 지난해 4분기 충장로와 금남로 상권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1.2%,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36%에 달했습니다. 특히 핵심 거리인 충장로 1, 2, 3가의 경우 400여 개 점포 가운데 88개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비어있는 상가를 채우고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충장로에 빈 가게가 있는 건물주 20여 명이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공실 상가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 낮추고 최소 2년 동안 운영을 보장하기로 한 겁니다. 계속해서 경기 침체도 돼 있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임대료로 가려면 계속 낮출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상인들도 신규 입점 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임대료 인하가 없었다면 진즉 우리 충장로는 공실이 50%가 넘었을 겁니다. 또 우리 건물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니 이제 관에서 해줘야 할 일,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꼭 좀 확보해달라. 침체된 충장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사업비 100억가량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진행되는 상황. 텅 빈 거리를 다시 북적이게 만들기 위해 건물주와 상인, 지자체 모두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강진의 한 태양광 에너지 저장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는 데 무려 8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배터리 화재를 진화하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전남이 전국 에너지 저장 장치 시설의 18%를 갖췄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강진군 도안면에 있는 태양광 에너지 저장 시설이 폐허가 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에너지 저장 시설 510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배터리 화재인 탓에 큰 불을 잡는 데만 무려 5시간 30분이 걸렸고 잔불까지 완전 진화하는 데는 8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연기고 불이 그렇게 크나니 막 그렇게 막 못하고 헬리콥터가 막 생기고 헬리콥터가 한 열 몇 개는 생겼을 것이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메카인 전남에는 에너지 저장시설 531곳이 설치돼 전국 비중의 1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에너지 저장시설의 화재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배터리 화재의 경우 뾰족한 진화 방법이 아직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 금속은 물을 사용한 화재 진화가 불가능하고 발생하는 가스도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화재 시간이 길다 보니 산불 등 2차 화재로 번질 가능성도 큽니다. 열폭지 현상으로 연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오랜 시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ESS 화재가 사람이 살고 있는 인근 마을이나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산단 출근길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주기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행동마다 안전작업, 마음마다 안전수칙이라는 피켓 등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작업 사고 예방 수칙을 상기시켰습니다. 시는 주기적인 안전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산단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5 묽은 벚꽃축제가 경남 양산에서 열립니다. 묽은 벚꽃축제는 황산공원과 묽음역 선로를 따라 이어진 벚꽃길을 중심으로 열립니다.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데요. 벚꽃길의 경우 본래 차도로 이용되는 구간을 보행자 전용으로 통제하며 방문객들은 자유롭게 걸으며 나들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황산공원 일대에서는 각종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양산에서 힐링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충북 청주시가 청주야구장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총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야구장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할 예정인데요. 교체 시설은 냉난방기, 파손된 관람석, 홈런망 등입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선수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올해 프로야구 경기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